안녕하세요, 업대연봉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가장 질문이 많았고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왔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 여단 생활, 긴 말 필요 없고 바로 시작하죠. 파병을 가고 싶은데 구평단에 가면 파병의 기회가 많습니까? 구평단은 파병 전담 여단입니다. 그러므로 구평단에 가시면 파병을 갈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파병은 구평단만 가는 건 아니에요. 특전사가 지금 현재 파병에 나가 있는 국가들이 몇 개 있어요.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구평단이 가는 나라가 있고요. 여단 특전대대가 가는 나라가 있대요. 각자 구평단과 특전대대가 파병을 가는 국가가 다르다. 하지만 구평단은 파병 전담이고 일반 대대는 파병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저희 때는 구평단이 없었기 때문에 각 여단들이 돌아가면서 파병을 갔거든요. 저희는 실제로 이라크를 갔다 왔고 제가 전역한 이후로 전역을 하고 1년 뒤부터 한 2년 사이에 내리 파병을 3번 갔다 온 대대가 저희들이었어요. 제가 전역하고 너무 아쉽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구평단이라는 게 파병을 전담을 하면서 그렇게 한 개 대대가 막 연장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구평단만 파병을 가는 건 아니다. 파병을 가면 귀국하지 않고 계속 외국에 있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파병을 가면요 임무수행 기간은 8개월이에요. 근데 파병을 가기 전에 본인이 속해 있는 여단에서 파병 갈 준비를 합니다. 집체 교육을 좀 받아요. 그 다음에 출국을 해서 외국에서 8개월 임무 수행을 하고 돌아오면 한 달 정도 휴가를 가거든요. 이 모든 기간을 다 합치면 약 1년 정도가 소요돼요. 파병 한번 갔다 오면 1년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더 오랫동안 있을 수는 없다. 장기 복무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특전사는요 3가지만 잘하면 되거든요. 사격, 주특기, 체력. 3가지만 잘하면 특전사에서 무시 안 당해요. 그리고 이거 월등하게 잘한다? 인정받아요. 여기서 장기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장기자들과의 관계, 장교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좋아야 됩니다. 평판이 좋아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나를 장기자로 뽑아주는 건 결국엔 지휘관이거든요. 지휘관한테 우리 부사관 선배님들이 이 친구 괜찮으니까 뽑아주세요 라고 일단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장기자 선배들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요. 결국에는 지휘관이 사인하기 때문에 지휘관도 그렇지 저놈 잘했으니까 내가 승인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것만 잘하면 장기 복무하는데 크게 어려움도 없고 대부분 잘 됩니다. 하지만 3가지 플러스 생활 잘하는 게 쉽지가 않죠. 단기자가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때는요 단기자가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은 없다고 보셔야겠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특전사 엄청나게 까는 영상을 봤습니다. 누군지 어떤 영상인지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일부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일부는 틀린 것도 있고 왜곡된 것도 있고 본인이 모르는 것도 있고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때는 이런 얘기하면 또 헷갈리니까 현재 기준으로 단기자도 특수교육 갈 수 있습니다. 단 각 지역대에는 한 개 팀은 특수 목적팀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공팀이 있어요. 고공팀에 가려면 무슨 강화를 해야 되죠? 할로 고공 강화를 해야죠. 근데 내가 고공팀에 속해 있는데 고공 강화를 안 갔다 오면은 얘는 침투를 못하죠. 보내줍니다. 단기자 하사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공팀에 들어가는 게 그럼 관건이겠죠. 누가 가냐? 후보생 때 생활을 잘한 사람이 여단 배치를 받았는데 마침 내 주특기가 필요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공팀에 갈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은 장기를 할지 단기로 전역할지 아직 확정을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고공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공강화 훈련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전편에서 707을 먼저 간다 이런 얘기 했는데 707을 가지 못하더라도 여단 가더라도 고공팀 이런 팀에 속해 있으면 특수교육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좋고 생활 잘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라떼 얘기할게요.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저희 때는 점프 마스터 강화조단 교육도요 장기자가 거의 확정돼야지만 갈 수 있었어요. 저는 특수교육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특전사 전역하는 90% 이상이 다 단기자로 전역하잖아요. 단기자 전역자들은요 특수교육이라는 거는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기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처우가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이런 팀에 들어가면 나는 벌써 1년차 2년차 때 벌써 고공강화 교육을 갔다 왔죠. 그러면은 본인이 스스로 이 군생활에 만족을 하면서 장기 복무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외부인이 군장점을 갈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못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체격이 작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데 특전사는 40kg 군장을 메고 주로 활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꿀팁을 알려주세요. 체격이 작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으면 내 하중 대비 군장이 무겁기 때문에 훨씬 힘듭니다. 사실 확실히 뼈가 굵고 체격이 큰 사람들은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몸이 작은 사람들은 일반 대대가 하는 훈련들을 많이 힘들어하죠. 몸이 작은 사람들은 오히려 707에 정찰 때가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여단에서는 확실히 무거운 군장을 메고 오랫동안 걸어야 되는데
내 몸집이 작기 때문에 많이 불리합니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특전사 가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58kg였습니다. 키는 똑같은데 저는 탄수화물 보충제를 많이 먹었어요. 단백질 보충제가 아니라. 그래서 합격을 했을 때 몸무게는 64kg, 그리고 군생활 하면서 68kg까지 키웠고 68kg로 유지하면서 군생활을 했어요. 오히려 69가 되면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고요. 70이 되면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68이 가장 아주 전체적이 좋을 때였고, 너무 많이 빼서 67 되면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적정 체중이 68kg였다. 여러분들 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이런 거를 찾아가는 것도 실력입니다. 내가 1kg 더 쪘더니 힘들다, 1kg 빠졌더니 힘들다, 이 정도 몸무게가 딱이다, 이런 거를 찾아가는 건데, 하시다 보면은 스스로 알 겁니다. 특전사 공부 수준이요, 또 라떼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 때는 달달달 외웠죠. 진짜 밤새가면서. 지금은 사실 되게 자율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할 사람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책 던져놓고 안 봐도 본인의 평가는 최하를 계속 받겠지만 누가 뭐라도 안 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면 계속 최하점을 찍고 전투력 꽝인데 뭐 남의 시선 상관 안 하고 뭐 그렇다면 공부 안 해도 되고요. 남의 시선 때문에 공부하는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내가 뜻이 있고 더 오랫동안 할 거고 잘하고 싶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겠죠. 부상빈도 은근히 부상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특전사 입대하고 싶은데 아직 보험 없죠. 실비보험이나 어떤 생명보험 가입 안 돼 있으면 가입을 하고 가세요. 학생 또는 무직 신분일 때 보험 가입하고 가세요. 왜냐면요, 특전사 신분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 가입할 때 우리 위험군이 광부랑 똑같습니다. 진짜로 뻥 아니고요. 제가 보험 가입할 때 그걸 봤어요. 직업군을 선택. 특전사랑 광부랑 동급이에요. 위험한 그 수준이. 그만큼 부상을 많이 당한다는 소리예요. 보험회사에서 인정한 아주 위험한 직업. 꼭 보험은 사회에서 가입을 하고 입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보험료가 싸요. 많이 다칩니다. 종종 죽기도 하고요. 불의의 사고들은 막을 수 없지만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 있어요.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서 사고 나는 경우. 이런 사고는 천연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장기 복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좀 할 줄 아니까 건방 떠는 거예요. 진짜 정석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군대만큼 안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켜주는 데가 없어요. 하도 위험한 물건들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그 위험한 물건들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것만 잘 지키면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짬이 차면 거기서 약간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사격을 했단 말이죠. 사격 다 끝나면 나는 분명히 총알을 다 쐈다고 생각했는데 한 발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사격이 끝나면 잔탄이 남았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제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용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총이라고 치면 들어갔고 하늘을 향해서 총을 이제 한번 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장전해서 쏘죠. 제가 군 생활하는 4년 3개월 동안 이 상황에서 이거 눌렀는데 뻥 있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사람을 내고 했다, 사고 났겠죠? 이게 안전사고예요. 정말 옆에 있던 사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많아요. 군대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사고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무릎, 허리, 어깨 많이 다치고요. 타박상 이런 거는 일상이고요. 최대한 부상을 조심하세요. 그래야 좋은 컨디션으로 생활할 수 있고, 그래야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그래야 본인이 뭐 장기를 하든 아니면 전역을 하더라도 저 선배 참 멋있는 사람이었어 이런 이미지로 남아야지, 중심같이 하다 갔네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전역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끈끈하게 연락을 해요. 근데 생활 못했던 사람들은요 못 껴요. 본인이 잠수를 타요. 못 끼니까. 진짜입니다. 여단 분위기는요 옛날에 저희처럼 이렇게 침상형 그런 내무실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무실, 그러니까 저 옛날엔 내무실이라고 불렀고 저희 때는 내무실에서 생활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시절인데, 하도 입에 내무실 붙어갖고 저는 내무실로 얘기하는 그런 시대였고, 저보다 후배분들은 생활관이라고 불렀을 거고요. 지금은 그게 전투 대기실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가운데 책상이 있고요, 의자가 있어요. 사이드로는 개인 PC가 하나씩 다 있고요. 그 위에 관물대에 옷이라든가 군장을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최첨단, 상상도 못한 전투 대기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못한다고 때리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도 해병대에서 구타 사건 터져가지고 탈영하고 뉴스에서 보이죠. 제가 라떼 얘기하면서 우리 때는 무슨 가혹행위도 있고 타당하고 그랬다. 그때는 이게 문화였어요. 문화. 맞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맞는 것도 문화였고 여러 가지 가혹행위를 당하는 게 문화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없지만 한 사람이 또라이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또라이인 거예요. 군대 문화는 이미 옛날에 그런 건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내가 또라이일 수 있잖아요. 내가 성격이 막 욱하는 사람이야. 근데 지나가다 후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씨,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전사 문화냐? 그렇진 않죠. 그 사람이 또라이인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갑자기 막 순간 막 열받으면 폭발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군대의 계급 사이인데 내 후임인데 이 사람 원래 평상시에 정말 착한 사람인데 갑자기 오늘 몸 빠졌어. 그래서 아 씨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타미 가혹행위냐?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성향과 개개인의 어떤 관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폭언과 구타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발견되면 무조건 다 징계를 받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때처럼 거의 모든 이들이 다 처맞고 처먹고 처울고 그런 문화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특전사 오는 사람들 성격이요. 처음에는요 좀 무서워 보여요. 근데 거의 대다수가 순해요. 영혼이 순해요. 외모나 행동은 터프하고 되게 와일드할 수 있어요. 근데 참 그 사람들의 이 내면을 보면 착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